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카즈미르 말레비치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는 철학적인 사고가 그림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13년에 그린 검은 원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말레비치는 그 소위 미술사조에서는 절대주의를 표방했던 사람입니다. 절대주의가 뭐냐?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풀어볼 수 있겠으나 그 말레비치의 그림을 지금 여러분 보시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느끼고 싶은 감정대로 느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그 모든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나는 거죠. 추상의 입체의 극한이라고 할까? 부차적인 것들, 색들, 마티스는 그래도 색은 남겨놨었는데 피카소의 입체 큐비즘 같은 경우를 봐도 그 진실에 다가가는 이 화가들은 사물의 진실에 다가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피카소의 큐비즘 같은 경우는 앞에서만 보면 그게 사물의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뭐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본 거를 한꺼번에 짬뽕을 해서 그려놓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땐 더 가짜처럼 보이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더 진실에 가까운 거지만 마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색 말고 다른 것은 진실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색만을 강조한 경우이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 수많은 화가들을 가만히 보면 이 미학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게 정말 뭘까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말레비치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다 이 부차적인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그 절대 극한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종이에 검은 원을 그려놨어요. 무엇인지는 스스로 느끼라는 거예요. 그런 당신의 자유로운 감정을 간섭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제해버렸다. 그 상황에서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라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말레비치의 검은 원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안에 담겨 있는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 갈매기 조나단과 다른 갈매기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갈매기들한테는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이 중요했다. 반면 조나단에게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중요했다. 정반대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나단은 이 갈매기들 속에 속해 있지만 같이 함께 살지만 그 속에 속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추방당하고 배제당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종류의 그런 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로 가게 되죠. 사실은 그들이 찾아오지만 그런데 이
갈매기의 꿈을 읽으면서 많은 독자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조나단의 경우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매기들한테는 먹는 것만이 중요하다. 조나단은 뭔가 비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저커버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상관하지 않고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갈매기 조나단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갈매기의 꿈을 해석하면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갈매기들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냥 먹는 것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이야기했던 행복감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성공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있죠. 예. 그것도 사실은 이 조나단이 배척한다기보다는 조나단에게 무관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예.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삶의 의미와 더 차원 높은 목적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보다. 여러분, 차원이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소설은 차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조금 일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역시 똑같은 갈매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더 책임 있는 갈매기, 진정 책임을 가진 갈매기는 높은 목적을 추구하는 자다.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물고기 대가리나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삶의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도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진리의 세계와 비진리의 세계는 이 단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착각하고 이 책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예. 이 배우고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는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기 지금 물고기 대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행복소망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행복소망의 밑바닥에 설국열차, 햇님, 달님 이야기를 하면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75억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뱅 돌다가 그냥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행복지수, 행복감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갈매기의 꿈에서는요, 그것이 물고기 대가리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고기 대가리라는 말로. 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세 가지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나단에게 그 설리번인가요? 그 선생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이 갈매기로 태어났으면 여기 지금
써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세계를 떠나 거의 비슷한 다른 세계로 들어왔지. 우리가 떠나온 세계를 금방 잊어버리고, 여기 지금 떠나온 세계라는 게 뭐냐면 바로 물고기 대가리만 찾아다니는 세계예요. 네, 지금 조나단이 자신이 살던 일반적인 갈매기들의 세계에서 지금 진짜 삶의 의미를 찾는 갈매기들 속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관심 없어. 다만 현재의 순간을 살 뿐이지. 삶에는, 여기 요 다음 글을 보세요. 먹는 것. 이게 행복감의 첫 번째 생존의 욕망이었죠. 예, 싸우는 것. 예, 여기는 싸우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우리가 확인한 거로는 즐기고 쾌락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즐길거리,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잖아요. 그게 바로 소유 욕망, 즉 자극의 욕망인 것이죠. 또는 갈매기 무리 속에서 권력을 갖는 것 이상의, 자, 여기 갈매기 무리 속에서 권력을 갖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비교 욕망이었죠. 지금 설리반 선생이 이 조나단에게 생존의 욕망, 자극의 욕망, 비교의 욕망 이 세 가지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이 세 가지 욕망, 그러니까 그 고갱의 그 그림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에 보면 그 그림 가운데에 한 사람이 성장을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보면 그게 그게 복숭아냐 어떤 과일이냐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는 먹는 것. 네, 그래서 생존의 욕망이고 그 다음에 자극의 욕망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비교 욕망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진리와 관련된 책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그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 추상을 해서 내가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제가 진리를 알기 전에 저는 먹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남 앞에서 폼 잡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를 향한 존경심이나 아이돌 스타처럼 높이 봐주기를 바라고 심지어 철학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서까지 겨우 이 세 가지 욕망 속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이제 과거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리차드 바크가 이 책을 쓴 걸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은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리차드 바크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쓴 책 안에 이 리차드 바크가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집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설리반 선생이 이 조나단에게 이야기하는 말 속엔 아주 독특한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뒷부분 제가 안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행복감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을 최초로 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을 거쳐야 하는가지 넌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 뒷부분에 사실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수백만 번의 생명을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며 바크는 여기서 이제 윤회라고 하는 사고를 끄집어 들여요.
사람들은 그 윤회가 불교의 사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윤회는 불교의 사상이 아니고요.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 온 것이죠. 그 우파니샤드에서 온 이유는 인도의 사회가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 이 불평등한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민 계급, 수드라 같은 계급에 사는 사람들 평생 거기 살라고 하려면 다음 생엔 너도 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거기 그냥 안주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문화적인 갈급함에서 나온 사상이죠. 윤회라고 하는 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든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한 번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윤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논리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지금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윤회 사상에 따르면 이 세상은 육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도라는 것은 6가지의 길도자예요. 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인간계, 천상계 이런 말들의 계자를 도자로 바꿔도 됩니다. 어차피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개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거기 인간계에 있고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극락 왕생한다라는 신선계, 천상계가 있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저 산 깊은 어딘가에 있는지 뭐 하여튼 아수라게 시끌벅적한 그런데 이 위에 있는 3가지를 삼도라고 합니다. 그나마 좋은 곳이라고 해요. 좋은 곳이라고. 그 밑에 있는 3가지는 나쁜 곳이에요. 동물들이 사는 축생계. 축생계는 인간계 안에 같이 있죠. 그리고 인간계와 분리되어 있는 지옥계와 이 악유계, 이 지옥계는 그 삼지창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찌르고 이 뱀들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이런 곳이죠. 악유계는 탐욕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 밑에 3도는 당연히 나쁜 곳입니다. 이 윤회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업에 따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행위의 업을 축적을 했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디로 갈 건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그렇게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가 이야기한 해탈은 이 6개의 세계가 결국은 다 고거든요. 고. 사실은 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이 6도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건 잘 모르고 어쨌든 여기서 태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가장 큰 행복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윤회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죽어서 다음 생에 바퀴벌레로 태어났습니다. 바퀴벌레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동물이니까 축생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니면 뱀으로 태어났든가 어쨌든 거기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다시 인간계로 태어나려면 어떤 업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존재에게
정확하게 부합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선인가요? 선인가요? 그건 선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사자로 살고, 뱀은 뱀으로 살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로 살아요. 그건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선이라고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축생계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것일 뿐이죠.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인간계에만 있는 거예요. 왜 인간계에만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욕망, 생존하고 싶은 욕망, 마음껏 즐기고 싶은 욕망, 남보다 잘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죠. 근데 자연 상태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인간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정말 훌륭한 이 지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합니까? 그것은 인간이거든요. 동물은 그렇게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인간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요. 늑대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머리까지 좋아요. 그러니 인간계 안에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 당연히 서로 홉스가 말한 게 정확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살아남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 서로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합의를 하는 거죠. 그 합의를 하는데 안 지키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3의 권력을 만들고 그 제3의 권력에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하고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지금 상권 분립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권 분립도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한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본성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인간 본성에는 착한 본성도 있어요. 네. 사랑을 향한 좋은 본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오를 향한 나쁜 본성이 더 커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녀를 키워보시면 됩니다. 네.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어린 아이들은 100번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라,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라, 남을 이해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100번 하면 그 몇 번 아이들이 그것을 지키는가 한번 보시고 그런데요 거짓말하지 마라는 거짓말해라라는 말은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해요. 시기하고 질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합니다. 금방 해요. 외국말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욕입니다. 욕. 저도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학생들 처음 오면 가장 적나라하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발음하는 단어가 욕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뱉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은 그냥 살고 죽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선도 없어요. 업을 쌓는 것도 없습니다. 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회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가야 할 어딘가로 가겠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니까 그 다음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믿음의 문제는 각자가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건 어린아이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리차드 바크는 굉장히 그걸
멋있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전의 차원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도약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우리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이 학문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세상에 지금까지 뭐 성인들 이야기하면서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하고 뭐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자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분들 돌아가실 때 보면 정말 그렇게 도를 통달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질문만 하고 죽었거든요, 사실은.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은 네가 네 자신을 모른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당신은 아느냐? 소크라테스가 나도 모른다. 근데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 깨우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떠한 존재도 실제 진리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하지만 사실은 그 진리, 절대적인 진리, 장자나 노자도 자연을 보고 무위 자연을 이야기했지만 그 무위할 때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그 자연이라는 말이 자연을 보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연에 뭘 봤겠습니까? 노자와 장자가 블랙홀을 봤나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을 봤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본 자연은 그들이 살았던 그 땅에 겨우 그 하늘, 그 산, 그 바다 그거 보고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어차피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약간의 지식을 얻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바크 생각에 이 절대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사람들이 석가도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계속 다시 태어나야 그 전에 쌓았던 것을 축적해서 또 태어나고 또 그 전에 쌓았던 걸 축적해서 또 태어나고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석가는 무아를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없고 그냥 몸과 마음밖에 없다. 태어나서 내 몸을 가지고 경험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에 태어날 때는 그 나가 내가 아닌데 그리고 그 나가 내가 아니면 어떻게 그 전의 것들을 축적한 상태에서 더 발전을 시킵니까? 첫 번째 인생에 30% 통달하고 두 번째 인생에 40%, 세 번째 50%뭐 이런 식으로 인간이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크는 참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낭만적인 사람이었죠. 이 책이 700만 부나 팔렸는데 저는 그 700만 부나 팔린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니기를 바라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도 저렇게 높이 날 수 있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속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어. 제발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보지 않기를 정말 바랄 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그리고 남보다 포움 재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어떤 것을 지향하는 또 다른 갈매기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갈매기의 이야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조나단의 최고의 스승이 마지막에 이 조나단에게 한 말이 사랑에 대해서 더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고, 조나단도 자신의 수제자였던 플래처에게 사랑을 말하고 떠납니다. 결국 바크도 궁극적 지향점은 사랑과의 만남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것이겠죠. 그러니까 계속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건 참 순진한 꿈이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실제로 차원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아니고요. 마크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수없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실제로 내가 내 몸이 죽고 다시 또 태어나는 그런 순진한 윤회로 이해하면 안 되고, 저는 바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차원 더 깨닫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차원들이 존재하고 그 차원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엔 결국 사랑, 그 사랑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10차원인데, 이건 제가 쓴 책에 있지만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그 말레비치의 검은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말레비치의 검은 원을 통해서 차원이라는 게 정말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내일 봬요.